우리가 약이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 약이 없어지면 다시 뭐 옛날의 상태로 그냥 바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좀 살 빼려면 좀 굶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비만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많고 약을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당연히 하는 동안은 잘 빠집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가정의과 전문의 윤수정입니다. 이수역에서 윤수정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메리팅원 대표원장 박경민입니다. 요즘 많이 핫하다고 알려져 있는 성수동에서 개원한 지 2년 차인 개원 새내기 원장입니다. 저는 이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오시는 분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먹어요.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도 살이 쪄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그분이 한 끼만 먹을까요? 그리고 또 그 한 끼만 먹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 그 점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박경민 원장님하고 그 점에 대해서 책에 중점적으로 실었는데요. 원장님도 그런 환자들 많이 오시나요? 일단 저희 병원은 많이 먹는 사람이 더 많이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이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많이 찌는 건 아니더라고요. 많이 먹지 않지만 살이 안 빠지고 사실 계속 조금씩 찌는 사람들, 그리고 많이 먹지만 또 생각보다 몸무게가 잘 빠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데에서 같이 이제 책에 담아본 거죠.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적게 먹고도 물론은 뭐 중요하겠지만 어떤 걸 언제 어떻게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환자분의 체중 감량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에 왜 살이 찌는지, 왜 적게 먹으면 안 되는지, 또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약적으로 실어놨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지고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의지 부족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 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체질적으로 크게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도 잘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의지의 문제로 본다면 너무 자기 탓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100%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저의 생각에 많이 동의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항상 그 학회나인에서 강의할 때 첫 페이지에 싣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재작년에 그 노보 땡 디스크라고 하는 그 기업이 그 전 세계 이제 15,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지를 돌렸어요. 설문지에서 이제 너가 죽을 것처럼 다이어트를 몇 번이나 해봤냐 이런 걸 물어봤고 네. 뭐 죽을 것처럼 다이어트를 했다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5% 이상 체중 감량이 된 사람들이 1년 이상 얼마나 유지했냐 이거를 물어봤더니 1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위 10% 안에 드는 거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아서 90% 실패한 거다라고 이야기는 사실 좀 애매한 게 상위 10%에 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다이어트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상위 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 정답을 찾아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정답으로 향하는 길은 표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좀 잘 빨리 일어나시는 분이 있고 아침에 정말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호르몬하고 우리가 검사해보면 좀 연관이 있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살이 찌고 안 찌고도 호르몬과 또 대사에 관련된 영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 탓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살 빼기가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자기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양분이 풍부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삼시세끼 밥을 일부러 굶는 사람이 있어도 요즘 없어서 안 먹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먹다 보면은 얘네들 열량은 되게 높은데 안에 필요한 영양분이 또 생각보다 없어요. 극단적인 지방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칼로리만 너무 높은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먹다 보면은 우리 몸의 세포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어야 일을 시작하는데 특히 비타민 B5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현대인들한테 부족한 영양분들이 되고 대표적으로 햇볕들을 요즘 안 보니까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영양소가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영양소의 역설이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안 먹는데도 살이 전혀 빠지지 않는 몸이 된다라는 것들이 되고 있다는 게 원장님과 저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굶거나 하루 한 끼 먹거나 이런 것을 안 하시면 좋겠고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자주 배고프거나 공복감을 느낀다는 분들은 저희가 369 다이어트라고 써놨는데 뭐 3시, 6시, 9시
아침, 점심, 저녁 외에도 그 시간들에 배고플 때 뭔가로 허기를 채워주시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찌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에너지를 넣어줘서 몸이 생존 모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책을 보시면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써놨고요. 그리고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식단에서는 탄수화물이 거의 과잉이기 때문에 좀 줄여주시고 채소와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 같이 굶는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해서 살을 빼는 방법도 있죠. 그게 맞는 분들은 그걸 하셔도 되지만 간헐적 단식 후에 폭식이 일어난다든지 오히려 나는 살이 더 찐다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오래 견디면서 맞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좀 살 빼려면 좀 굶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비만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많고 약을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당연히 하는 동안은 잘 빠집니다. 근데 그때 너무 굶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사량을 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약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주사제. 한번 노하우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하우는 병원에 오셔서 비밀인가요? 아니 뭐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는데 효과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맹신하거나 이게 거기에 약간 목매달듯이 이제 약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이상하게 약을 먹어도 약이 별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가끔 계신데 저는 그분이 가장 다이어트 약을 잘 활용하고 있는 분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이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예를 들면 주사 맞았더니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프고 뭐 이거는 아주 그냥 득도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사실 약이 없어지면 다시 뭐 옛날의 상태로 그냥 바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거나 고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주사를 맞고 주사의 도움을 받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주사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라면 한 5일 정도는 약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 약균이 좀 떨어지고 내가 입맛이 도는데 내가 스스로 좀 이거를 좀 극복해 나가야지 하면서 다이어트 약을 드시면은 확실히 나중에 다이어트 약을 끊었을 때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노력을 잘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농도로만 약을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약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이 굉장히 잘 나와서 요새 나온 비만 주사제들은 정말 뭐 3배, 5배의 평균 감량을 보일 정도로 데이터에서 굉장히 훌륭한 효과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약물들을 평생 쓸 수 있을 것이냐, 평생 쓸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끊었을 때 요요가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80일 정도가 지나면은 행동들이 습관화돼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좀 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딱 그 3개월 정도만 진짜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습관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우리를 이제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3개월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사실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항상 운동을 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좀 통통했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살이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30대 중반쯤에 살이 되게 찌면서 이게 안 빠지는데 나이 살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체 근력 운동을 늘리면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식이 조절을 같이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근력을 좀 늘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력이 저하되면 여러 가지 기저 질환이나 질병과도 관련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치매랑도 관련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시간이 없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게 계단 오르기입니다. 내려가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계단 오르기 이런 것을 좀 실천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바로 운동하러 가기는 힘든데 자기 전에 머리맡에 운동복 갖다 놓고 자고 일어나서 그냥 그 운동복만 갈아입자 라고까지만 하면 그건 안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씩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운동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하시면 좋겠는데 어디를 꼭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또 요새 유튜브에 운동 티칭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서 집에서 맨몸 운동 하셔도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운동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 자기가 재밌는 운동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지 좀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시간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운동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만 그냥
걷는 거, 1시간 걷는 거 크게 효과가 없고 속보로 걷거나 오르막을 걸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일주일에 몰아서 이틀만 막 3시간, 4시간 운동하고 일주일 내내 안 한다? 크게 효과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고도비만인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시고 내가 살이 빠지면은 더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억지로 살을 빼가지고 자신감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 예전에 이제 비만대사 수술센터에서 일을 했을 때 보면 이제 수술로 위절제술을 했던 사람들은 진짜 몸무게 20kg, 30kg 막 빠지거든요.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빠졌으니까 스스로 자신감을 찾아줘야 되는데 점점 거기서 그대로 오거든요. 살이 빠진다고 해서 내 자신감을 찾기까지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 여정을 거치면서 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다이어트를 실패만 한 사람이 아니구나. 자신감을 좀 얻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이왕 결심하셨다면 나 자신은 소중하니까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새는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또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들과 상담도 하시고 또 저희 책도 읽으시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또 굶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는 또 없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또 이제 네. 젊은 분들이야 이제 회복도 빠르니까 괜찮은데 이제 요즘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중년의 이제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사실 적합하지도 않고 점점 스마트한 AI 시대로 가면서 다이어트 방법도 스마트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먹어가면서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살이 찌는 분들,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찌는 분들,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먹지도 않는 것이 살찌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관련 책을 쓰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바쁘고 계속 이제 다른 일들을 하면서 뒷전이 되면서 아, 이렇게 나 혼자는 안 되겠다 하고 박경민 원장님께 같이 쓰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부분에서 저에게 공감도 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환자들한테 이제 약간 중구난방식 얘기했던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좋은 기회를 또 주신 윤수영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 사랑합니다.